정론 집필에 여념이 없으시는 기자 여러분, 2019년 얼마나 바쁘게 계십니까? 오늘 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는 시민행복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주시의회에도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제안 말씀을 드리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요. 이 이후에 기자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관련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양재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여주시의회 의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저희 공약사항 중 한 가지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시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첫째, 시민행복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자문기구입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명백하게 자문기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당 지급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있는 수많은 위원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도 같은 규정을 근거하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조례를 시행 중인 타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 모집하던 부서에서 추천을 하던 시장이 선택을 하던 조례 조항에는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서 공개 모집을 60%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만큼 공개 모집을 통해 위원을 모시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00% 공개 모집할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역 간, 계층 간 균형의 문제, 전문가 영입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40%는 부서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제가 위촉하고자 계획된 내용입니다. 또한 80여 명의 인원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5개 분과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성입니다. 어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에서 15명의 위원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시 열린혁신 시정발전위원회도 시정발전위원이 30여 명이며 그 내부에 특별위원을 60여 명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발전위원 30여 명과 특별위원 60여 명을 합치게 되면 90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보면 현재 제가
여주시민행복위원회 80여 명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에도 있는 시정발전위원회에 비교해 보더라도 많은 수가 아닙니다. 현재 시정발전위원회조차도 여주시 의회에서의 추천 의원이 2명인데 그마저도 여주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여주시장이 위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지금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인원이 80여 명이고 공개 모집을 60%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안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단히 혁신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기존 위원회를 왜 폐지하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따라서 부칙으로 기존 시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준비 단계부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회와의 불필요한 다툼으로 보일 것을 염려하여 제가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을 자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정론집필의 언론인 여러분을 통해 여주 시민들께 여주시민행복위원회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여주시의 미래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위대한 여주시민들이 지혜를 모으기 위해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찬성과 반대를 넘어 다양한 생각을 담고 보듬는 드넓은 여관과 같은 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네, 2019년 설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시장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자님들께서 질의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일보 양정민 기자입니다. 네, 기자님.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SNS에서 네. 좀 논란의 얘기들이 나왔고 그 첫 입법 예고 시에 SNS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 갖고 기사도 다뤘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한 부분 충분히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건데 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이 생긴다라는 부분, 기존에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존의 시정발전위원회가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시장님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그 공약을 위해서 하나의 기관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반발의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 입장에서는 시민위원회가 또 결정을 하고 시정을 방향을 한다면 또 그 반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또 좋은 언론의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시민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갈등 구조가 나올 거고 그거에 뭐 지금 또 시민자치단체가 또 구성된다는 얘기도 준비가 만들어지고 있다, 준비가 결성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또 이제 갈등 요소들이 발생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런 갈등의 양상이 띄워졌을 때 시민위원회 결정만 잡고 갈 것인지 그런 또 갈등이 있다면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기관이 맞습니다. 위원회니까 기관이잖아요. 어떤 기관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위원회라는 기관이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또 갈등이 있을 것 같다. 갈등이 당연히 있죠. 의견이 다른 분들이 내실 수밖에 없으니 그 갈등은 있다. 갈등이 없다면 이 위원회를 아예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오히려 제가 보면 갈등을 좀 표현하시라고 이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좀 더 말씀드리겠고요. 이 위원회가 이제 조금 이 말씀인지 맞는데 그러면 이 기구의 말만 들을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이게 이제 이 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또 다른 데서 충돌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함께 수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뭐 충돌도 있고 갈등도 있고 또 홍역도 있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그런 과정을 좀 초창기 좀 상당히 겪지 않을까 저는 예측합니다. 왜 그렇게 예측하냐 하면 지금 60%를 공개 모집해요. 근데 이분들이 누가 도실지 저는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형태든 의견을 주시면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수렴 과정이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서로 합의가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정말로 왜 저 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만들었어 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리 여주시의 시정 발전에서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정말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사도 그렇고 너무 한쪽 얘기만이 지배받는 세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양 기자님의 좋은 말씀에 대하여 또 다른 기관인 것은 분명하다. 갈등과 논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0%를 공개 모집하는데 거기에서 갈등 없기를 바라지 않는다 라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중앙신문 김연희 기자입니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60%를 공개 모집을 한다는데 지금 저 바깥에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우리의 시각은 시장님이나 여기 다 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은 이 8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친시장님의 성향으로 갈까봐 우려를 하는 게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바깥에서. 그래도 이 60%를 공개 모집했을 때 과연 이 투명하게 모집을 어떻게 누가 선정을 할 것인지 반대의 목소리도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시장의 어떤 친위 성향이 아니고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참여를 해갖고 어떤 뭐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해갖고 할 수 있는 시정에 갈 수 있겠거나 이러한 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60%가 됐든 50%가 됐든 간에 투명하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정할 수 있는 그 어떤 또 뭐라 그러죠? 기구라나 그걸 뭐라나 선정 그 부분을 표현을 못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선정을 할 수 있게끔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원 구성에 대한 걸로 압축적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위원 구성에 대한 얘기죠. 그 사실 오늘 오전에 이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도 이런 건데요.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조례 아니잖아요. 그럼 의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수정하자. 그래가지고 협의해서 가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러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의원님들이 투명하자 그러면 투명하게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의견 내시면 그 수용하면 되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상에서 뭐 하는 거 다 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인터넷상에서 뭐 100명이 되시던 200명이 오셨는데 그 몇몇은 개인정보법에 의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분들이 내시는 프로필을 갖고 이렇게 우리 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선정했습니다 라고 공개해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논란도 또 될 거라고 봅니다. 왜 저분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또 문제제기 하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척 사유를 두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사실 기자회견 이게 되게 중요하기도 해서 다른 위원회가 계속 떠들어보기도 하고 이번에 여주시 기존에 예전에 90 죄송합니다. 최초에 그때 속기록까지도 제가 읽어봤는데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내가 2013년도 때 재정다육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위원으로 들어가 봤는데 다 시장 측근들이 자신의 민원 내용만 내오더라 이런 얘기인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은 못 넣게 되어 있어요. 재척사유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그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고요. 제도가 아무리 좋은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언론들께서 적절하게 비판하시고 또 감시하면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답변되셨나요? 다음으로 들으셨겠죠?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항여수 유재욱 기자입니다. 네. 지금 우리 시민행복위원회 문제, 설치 문제에 대해서, 설치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 뭐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여쭤보면 기존의 시민행복 시정발전위원회는 그 자문기구가 있는 단순히 현안 사안을 논의하는 기구였는지 아니면 어떤 기구였는지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시민행복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단순 자문기구인 논의하는 단순 자문기구인지 아니면 심의를 하고 평가를 하는 기구인지 위원회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그건 제가 지금 원건으로도 제출드렸는데요. 시정발전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2조 설치 및 기능 1.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주시 중요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4.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 능률 향상 및 열린 혁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의 회의에 붙이는 사항 시정발전위원회고요. 지금 근본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행복위원회는 제2조 기능 1.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권고 2. 주요 정책 제안, 계획, 집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 4. 시정 조사 연구를 통한 정책 과제 발굴 5. 그 밖에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붙이는 사항입니다. 두 기능에 대한 얘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실제 말하면 시정발전위원회는 개발, 제안 이거에 이제 좀
더 초점을 뒀다면 이번에 시민행복위원회는 거의 논의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정발전위원회에서 2조에 보면 여주시의 중요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을 시민행복위원회에 보면 3항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주요 시책이지 개발이 아닙니다. 시책 개발과 시책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책은 시책을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나중에 평가까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개발은 그것을 시행 전 단계까지가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추진 전 그쪽을 좀 무게를 두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행복위원회는 거의 시민들이 관심을 기르는 거의 모든 것을 논의 의제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하실 때 시민행복위원회는 충돌의 가능성도 있고 갈등의 요소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행복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어쨌든 시책이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좀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논의를 하는 이런 기구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논의한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의회에 사업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예산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여기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부 이제 의원들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좀 전에 시장님 말씀하셨다고 시민들이 모여서 만든 어떻게 보면 제안을 하고 해서 개발한 그런 시책을 의회에 제출했을 때 의회 의원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아니면 부결할 수도 있고 의결할 수도 있고 가결할 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의 부담감도 시민들이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 부분을 의원들이 만약에 부결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엄청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저는 부담감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시민행복위원회의 목적이에요. 무언가 하려면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 제가 조심 안 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은 조심 안 하겠습니까? 이게 시민행복위원회의 목적과 정확하게 부합된다는 거예요. 부결할 때 얼마나 심사숙고하겠습니까? 또 의결할 때 거기에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따져보겠습니까? 바로 목적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행복위원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너무나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따지기 때문에 주의에 주의를 거듭하라. 거기에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역사회에서 이제 시민 행복추진위원회를 꼽자는 시선을 보는 거는 이게 이제 초기에 발달이 그 추진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 추진위원 구성이 시장님의 시정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이 복수로다가 여기 들어와 있다 보니까는 이것이 그 지역사회에서 약간의 곱지않게 친이 시장님 쪽으로다 보여준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향후에 이러하게 오해 살 수 없는 부분을 좀 투명보다는 오해 살 수 없는 부분으로다가 인원 구성이라든지 물론 뭐 참여율이 저조해서 높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추진위를 구성할 때 좀 문을 열어놓고 다양하게 과연 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차후에도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복수의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갖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여주시가 도매금으로 어떤 매도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여타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줬으면 싶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말씀이라고 봐요. 저 여기 기자님들 중에 저 모르는 분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분적으로 두세 분만 모셨다. 그 말 안 나오겠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사죠. 또 하나, 추진위원인데 제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그거를 더 합리적으로 일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치란 또 권력이란 자기가 아는 사람과 함께 그 추진하는 바를 원만하게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권력을 사용하라고 시민들께서 표로서 저를 찍어주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4년 동안 권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부분 구성 맞고요. 또 그건 저하고 친분이 있는 분 맞고요. 그 다음에 기자님도 저하고 같이 일하시잖아요. 반드시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운명입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운명이라면은 그럼 또 바깥에 어떤 그 시장님의 어떤 그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정치력을 주어진 권한을 써야 되겠죠. 그럼 분명히 그건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럼 주어진 권한을 쓰는 과정에서 바깥의 시민들하고 충돌이 일어나니까는 권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충돌도 어떤지 끌고 리더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 무조건 그 주어진 권한이라서 사용을 뭐 할 게 아니라 바깥에 그 충돌되는 부분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그러면 네, 좋으신 말씀인데 제 고민은 이거예요. 누구에게도 비난받지 않는 권한이 있을까? 누구도 거부하지 않는 100% 만족하는 정책이 있을까? 저의 고민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적이냐? 정말 공적인 다수를 위하느냐? 딱 이걸 놓고 평가를 하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지적이 왜 적절하시냐면요. 과거의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치 권력을 갖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라고 의심받을 만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시민들의 우려점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바로 그런 것들은 시민위원회가 운영되면서 한 건 한 건 정말로 끝까지 따져주시기 원하고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따져주십시오. 추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속살까지 다 뒤집어 주십시오. 그래야 정말 시정발전위원회가 시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주신문 박관우 기자입니다. 네네. 그 아까도 잠깐 언급하신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지금 이제 그 제도보다는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시장이 있고 또 의회가 있으면 시장 편 한 명을 더 만든다 지금 이런 우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시민행복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그 시장이 이렇게 지명하는 50%에서 그래서 10%를 더 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논의가 더 만약에 의회하고도 좀 얘기가 좀 더 되려면 저는 더 퍼센트를 뭐 30%든 20%든 좀 그쪽에서 제기를 한다면은 그걸 받아주실 용의가 있다면은 좀 어느 정도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받을 의향이 있죠. 그건 왜냐하면 어떤 제도도 저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제도가 또 가다가 어딘가 좌초하면 또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잘 가더라도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박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실은 몇 시간 전에 저기 의원님들하고 차담회하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얘기든지 해주십시오. 합리적이시고 또 그 공개적으로 하자 그랬어요. 기자님들 다 모시고 했으면 난 더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견 수렴해서 전격 대합의합시다 이런 얘기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박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반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 의견은
반드시 의회와 대립됩니까? 의회의 의견은 반드시 시장을 공격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 생각해 봅니다. 시장과 의회가 둘 다 대립하더라도 두 의견 다 정말 잘못될 수 있습니다. 시장과 의회가 대립되더라도 두 의견 다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좋으냐 나쁘냐 이전에 우리는 어떤 고민을 담으려고 노력했느냐죠. 죄송합니다만 좋다 나쁘다고 하루 규정 짓는 것은 반드시 좋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또 나쁘다는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시장의 뜻과 의회의 뜻이 어떻게 무슨 논의를 하고 있더냐, 이것을 여기 계신 기자분들과 시민위원회가 면밀히 쳐다보는 그런 구조여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굉장히 지금 까다롭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말씀 제가 전격 수용할 수 있다라고 제안 드렸는데 조금 아직 이야기가 좀 안 돼서 사실 기자회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공약 이행에 대한 제 2조 1항이죠.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및 한류 권고인데 이게 사실 이게 심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이 이제 선거 기간에 제시한 그 공약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거를 시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걸 다시 평가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제일 이 조례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사실은 100%를 원하지만 100%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당연직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당연직을 좀 최소화해서 20%든 30%든 하고 지금보다 좀 계속 수치를 낮춘다면은 좀 합의가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공약 없이 어떻게 시청됐습니까? 공약이란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시장으로 된 거예요. 근데 공약을 여기다 안 넣는다는 건 곧 약속하지 않는 정치인이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2조 1항에. 그러니까 평가를 자기가 심판들인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그리고 다시 또 환류를 하는 거죠. 이 환류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심사위원을 자기가 또 이제 본인이 또 그 임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 수치를 최소로 적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공약 이행이 없다면 사실 이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평가나 환류 부분이 없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것도 의견 주세요. 사실은 제가 어떤 것까지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의회하고 같이 여기 기자분들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셨겠어요. 그러면 공약 이행에 대한 여기까지가 되고 뒤에 평가 및 환류 권고를 이렇게 하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그 의견을 어떤 의원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여기 기자분들한테 뭔 소리예요? 이게 이래서 더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다른 의원이 또 받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수정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주신문 이장우 기자입니다. 네. 지금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준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기자들께서 문제점도 지적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그런 부분을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기는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했지만 바로 그날 입법 예고가 게시가 됐습니다. 전혀 반영 안 된 거죠. 놀림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시정 참여를 위한 이런 위원회를 개방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어차피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좋은 정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꾸 하는 건 좀 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준비위원회 인적 구성 자체가 처음에 투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간다고 하지만 각 위원회마다 전문가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님이 위촉하는 그 위원들이죠. 그런데 각 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시민들은 정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 관한 법률이나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더 좋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전문가 공무원이나 소위 전문가라는 뭐 교수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분들은 당장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아 이거 법에서 안 돼요. 우리 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해. 이미 그 사안에서 걸러진다면 진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완전적으로 봉쇄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이런 과정에서 각 지난번에도 나왔었던 얘기지만 각 소위원회마다 공무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이 위원회 자체가 권력 집단화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핵심은 이거거든요. 두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반영하겠다고 해서 물론 그 조례를 처음에 그 입법 예고했던 것보다 수정을 해서 했지만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기자 간담회라고 열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서 뭐 1시간 넘게끔 얘기해놓고 나서 그런 건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중요하죠. 제도보다. 그렇다면 그 최소한 아까 그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좀 많은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숫자를 늘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미 논의 과정에서 모든 것을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좀 말씀하셨고요. 보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 준비위원회가 반영하겠다고 안 했다 그랬는데 그건 뭐 그쪽을 편들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 내용 제가 보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러지 어느 저쪽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을 해오잖아요. 또 지금 기자님도 되게 중요하시니까 이렇게 완성해 오잖아요. 두 의견을 놓고 또 살펴보면 어느 한쪽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두 개를 합쳐서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고요.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제도적으로 더 좀 제안 좀 해주세요. 어떤 게 더 투명한 건지. 사실은 위원회가 회의 내용서부터 모두 다 지금 다 저에게 지금 카메라가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의 투명성은 보장할 것이다.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거 녹화되고 그것이 회의록에 남는데 이것을 넘는 투명함이 현재 제도로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정책 전문가나 공무원의 사고와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건 뭐 저도 공직자들하고 말씀 나누면서 좀 다른데요. 이렇게 표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사과 같은 맛이 있고 어떤 분은 배 같은 맛이 있고 어떤 분은 무 같은 맛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땅콩 같아요. 하나만 먹고는 편식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의견이 어떨 때는 대단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공직자의 의견이 그래 그래도 합리적일 수 있고 또 시민의 의견이 결국에는 야 저래서 시민이구나 해서 그 의견은 수렴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것이 권력 집단화 되는지 여부는 죄송합니다만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기도 전에 그것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우려하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시지만 시행되면서 사과 맛을 씹어보면서 사과 맛을 알듯이 그때 진면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더 이상 답변 드릴 내용도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머리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가 제 스스로를 직접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지금 시민행복위원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조의 2, 3 사항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위원을 위촉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60% 정도는 공개 모집을 하고 40%는 추천을 받아서 추천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원을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2조의 2, 3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11조 보면 제척 회피라는 이 부분이 있어요. 거기 사항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이 당사자 이거나 대리인인 경우는 제척 사유가 된다라고 여기 지정이 되어 있는데 통하면 위원의 자격으로 여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사회단체 또는 뭐 이런 부분에 장이나 실무자도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지금 되게 중요하신 얘기 하셨어요. 사실 그거 지금 답변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주시에서 보조금 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다 들으시지 못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주 이 위원회 80여 명을 구성할 수 있을까? 그게 의심이 되고요. 제척에 대한 얘기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위원회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장님이 저기 이장님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장 행위로 하는 것이 공익적 행위죠. 그런데 그분이 그 공익적 행위로서 발언하는 것은 저는 제적 사유에 드느냐 이것은 또다시 살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제적 사유에 그냥 이게 조심스럽지만 어떤 거냐면 무슨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 그 사업의 당사자이거나 길을 내려고 할 때 A안, B안, C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안 앞에 대규모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위원이다, 위원장이다 이럴 경우에 그것이 제척의 어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제척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그건 운영의 묘를 보면서 논란되는 수위를 보면서 법률적인 것도 사회적인 수용성 이런 것을 두고 건건히 따져봐야 되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주 시민들 중에 뭐 돈만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돼서 그걸 제가 판단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게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근데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관계의 정도 정말 이해관계 있으면 맞아. 그런데 저분이 말하는 내용은 그 이해관계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용을 따져보더라도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그분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얘기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건 제척사유에 안 된다라고 규정하시는 그분들이 그럼 저는 그건 따라가야 될 것이고 이거는 그분이 어떤 형태도 얘기하더라도 그럼 어떤 형태든 그분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의하시면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저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건건이 다르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마저도 제가 이것이 제촉됩니다 안 됩니다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시다면 위원회에서 요구하시겠죠. 법률적인 지원 요구해라. 전문가의 검토 요구해라. 또 비공개를 전제로 또는 그분의 신상이 나중에 공개되지 않는 안전을 전제로 그분이 실제 사업에 관련성 여부를 자료를 제출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제가 그 내용을 제공해야 될 의무는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마 여주시 또 여주시장 그 다음에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로 한 분 정도만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양보하겠습니다. 네. 했으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마련해서 우선 시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여기 시민소통위원회 그 분과위원회 중에 네. 여주 관광이 앞으로 여주시의 먹거리인데 네. 문화환경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문화관광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안산, 수원, 용인, 평택이 소위 협체조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기 목적 중에서 이 조례는 여주 시민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구현하고 민간 협력을 통한 민족 협치로 사람 중심 행복 여주의 시정 실현을 위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이렇게 왔는데 제 의견은 그 행복 여주의 시정 실현을 위한 이게 자문활동이라는 거는 공직사에서 어떤 안을 도출한 거를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는 상의하는 데 불과한 것이고요. 민간인들이 공직사에서 생각 못한 거를 도약 발전할 수 있는 안을 민간인들이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자문활동을 위하여 이거를 좀 삭제하고 그냥 시정 실현을 위한 여주 시민 행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렇게 좀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이 공약 이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2조 기능에서 공약 이행에 대한 거는 이거는 시장님이 공약을 이행해 가시다가 더 좋은 생각이 나면은 이것이 공약한 거 더 좋기 때문에 공약한 거는 취소하고 이렇게 하겠다. 얼마든지 그거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지 말고 1. 도전 도약하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 도출 이렇게 해서 공직사회나 민간인들이 여주가 세계 속에 여주를 세울 수 있는 이런 미래 비전을 도출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좀 검토되는 측면에서 1항을 도전 도약하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 도출 이렇게 검토했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개진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의견 올리겠습니다. 그 공약 이행과 뒤에서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약 이행과 관련되는 것을 도전 도약하는 미래 비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것도 뭐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기능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데 도전 도약하는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이나 제도는 그 해석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웬만하면 제한시켜야 목적 수행에 적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이것도 뭐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더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문활동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 아까 했지만 설치 근거가 116조의 2 자문기관의 설치 등 이렇게 법률적 조항에 관계되어 있어서 자문활동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법에 의한 규정이라 그렇습니다. 라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문화 환경에 대한 얘기를 문화 관광으로 바꾸자는 이야기신데 이거 뭐 논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굳이 이게 왜 이랬을까 보면 문화나 환경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이게 인프라적인 개념이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문화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또 문화 관광을 이야기하면 환경 문화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중요한 얘기시라 문화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여주라면 문화 환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문화 관광이라고 해서 집중돼야 되는 개념으로 좀 분가를 나눠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은 더없이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 또한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죄송한데 시간이 네. 지금 예, 5시에 여기 회의가 있어가지고 네. 5시에 회의도 있을 뿐더러 제가 30분에 마지막 질문만 받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2조 1항에서 네. 한류 공고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번에 시민 행복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은 첫 안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병천면 SRF 열병합 발전 수력 발전소에 대한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 대해서 시민발전위원회가 지금 계속
12월 말일날 시장님이 발표하셨고 그리고 아직도 허가 취소를 행해지지 않는 부분에서 그 반대대책이 주민들은 매주 집회하고 1인 시위를 펼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시민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허가 취소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 라는 식의 안이 환류 공고가 들어왔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지금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얘기신데 그렇게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민위원회가 그런 권고사항이 들어오면 한 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한번 이제 금방 양 기자님 말씀을 따르면 여러 가지의 내용을 시민위원회에서 따져본 바 강천면 SRF 쓰레기 발전소의 즉시 취소보다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여주시가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라는 안으로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시민위원회가 제안 들어왔습니다. 그 근거는 이러이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이거나 또는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또 한번 수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한 번에 안 되고 한 두세 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이어서 그렇게 되면 시민들도 그래 저렇게 결정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해하실 것 같고요. 바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가 사실은 기능하게 된다면 그것이 여주 시민이 원하는 바로 그 위원회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가 내일은 여주시에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모레는 가결될 예정인데요. 제가 꼭 바라는 것은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즉시 달려가겠다. 저녁에라도 또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의원님들과 논의하겠다. 그러면 즉시 달려가겠다. 그래도 합의가 안 돼서 모레 본회의에서 저를 그 앞에다가 세워놓고 질의하신다면 지금처럼 말씀 나누면서 정말 여주시를 위해서 합리적인 여주시민위원회로서 합의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정말로 이 위원회가 여주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로 탄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꼭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우리.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